DJ. 자, 부자가 되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디 한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선혜입니다. 어느덧 11월이 됐습니다. 네, 정말 11월 네, 드디어 빠른데 지난 주말 사실 정말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참 안타까워하고 지금도 마음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네, 네. 저는 막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모님들 마음도 그렇고. 특히나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특히 또 젊은 소중한 분들이 많이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정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 가을을 맞아서 또 따뜻한 커피를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보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수 있는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퀴즈맨 퀴즈 주실까요? 네, 퀴즈맨입니다. 자, 부디가 3대 주거 지역에 무조건 투자하라라고 지난주 부디의 한수에서 말을 했는데요. 자, 10년 후에 나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지난주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디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3대 주거 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자, 1번 한강변, 2번 전용 주거 지역의 단독 주택, 자, 3번 역세권, 자, 그리고 4번까지 있습니다. 4번 공업지역. 자, 부디님 힌트 주세요. 네. 이것도 뭐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공업지역은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우리가 이제 4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네. 공업지역은 공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답을 지금 그냥 주신 건데 3대 주거 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부디의 한수에서 정말 강연을 열띠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면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강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한 것들 쭉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건 틀려야 틀릴 수 없는 문제니까 네. 많이들 응모해 주십시오. 네. 정답 다들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고 전화, 문자, 이메일, 또 영상 댓글에 네이버 폼 저희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커피 향기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커피만큼 또 반가운 무료 세미나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11월인데 이번에는 11월 10일과 11월 17일 모두 목요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정말 역세권에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주제는 요즘 핫하죠. 재개발 선정지, 재개발 예정지, 소액 투자 방법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도 많으신데 좀 두려워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개발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도 복잡한 것들도 많고요. 상당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재개발 투자를 해봤던 분들, 재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봤던 분들이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게 또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가 돼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 시장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재개발 시장은 계속 그래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지금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재개발 지역도 정말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 어디가 핵심 지역이고 그 핵심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선점해서 들어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물건 선점까지 그렇게 해드리는 시간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근데 관심은 있는데 좀 막연하게 어렵다,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나는 정말 듣고 싶은데
이 시간이 안타깝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대1 개별 상담도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나 문자나 이메일 또 댓글에 네이버 폼 뭐든지 편한 방법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일 일정이나 어떤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세미나가 아니라 1대1 상담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강의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와 또 이제 다른 전문가들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1대1 상담까지 해드리니까 정말 내가 돈을 이번 기회에 남들과 다른 마인드로 돈을 벌고 싶다, 내 재산을 늘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시면은 아마 커다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관련 정보들 대공개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디의 뉴스 바로 보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디의 뉴스 바로 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쏟아지는 뉴스들 정말 핵심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로 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5가지 뉴스를 먼저 뽑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볼게요. 첫 번째, 집값 빠져도 땅값은 뛴다. 두 번째, 급할 게 없다. 매매를 전월세로 돌려 버티는 집주인. 세 번째, 서울 도시정비사업 신호탄 모아타운 신통기획 본격화. 네 번째, 수도권 세종 부동산 규제 또 푼다. 15억 원 초과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섯 번째, 재건축 훈풍 노후단지들 정밀 안전진단 잇따라 통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몇 번째 뉴스를 오늘 좀 파헤쳐 볼까요?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4번. 네 번째. 네 번째. 규제를 좀 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슈가 됐죠. 수도권과 세종 부동산 규제를 또 푼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을 모았는데 좀 요약을 하자면 10월 27일이었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지금 좀 경제가 어렵다.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하고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지금 뭐 LTV도 50%로 좀 단일화하겠다. 이게 무슨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네. 단일화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15억 초과되는 그 집도 이것도 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 안 해줬잖아요. 네. 이제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라 해서 안 해줬는데 이걸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규제 지역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제하겠다. 지난번에 한번 해제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추가로 해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내 생각은 좀 틀립니다. 우리는 이게 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마치 무슨 선심 쓰듯이 조금씩 규제를 풀어주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 이 10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한적이잖아요. 무주택자, 1주택자들한테 이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 이렇게 되는데 LTV 50%인데 이게 DSR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DSR. 이게 가장 강력한데 이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져요. 실제로 이게 뭐 50%로 이렇게 풀어주니까 단일화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이 DSR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청부채 이제 상환율을 얘기하는 네. 거기 때문에 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DSR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아니고 최소한 소득이 한 1억 이상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담보대출
이게 늘어나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이익이 전혀 없는 그런 대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규제 지역을 뭐 추가 해제하는 게 과연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큰 거는 주택담보대출이 물론 이제 풀리는 건 좋지만 이거는 네. 결국 1, 2주택만이 아니고 다주택자들 것까지 같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와 같이 이 무주택 1주택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서 안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이 너무 좀 근시안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화가 돼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사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냥 라는 한마디로 말씀. 생색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푼다고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기대들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지금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뭐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규제의 효과, 이 풀어주는 효과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풀 때는 과감하게 대폭 풀어서 빨리 부동산 시장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부디의 생각이 그렇고 이번에 그 주택담보대출 부분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자료에 청약 당첨자가 보이는데요. 예,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옛날에는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구입하면 6개월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청약에 당첨되면 예, 그렇죠. 하나 갖고 있는데 청약에 당첨되면 6개월 6개월 내에. 내로. 네. 6개월로 어떻게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2년으로 지금 이걸 네. 연장하겠다는 거죠. 네, 네. 6개월에서 2년으로. 네. 그러니까 조금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했는데 12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검토하겠다. 이게 결국은 이제 경기도권이나 지방 이런 데를 좀 더 풀어주겠다는 건데 지난번에도 좀 풀었잖아요. 풀었는데 네.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 정책이라는 건 조금 네. 이렇게 뭔가 크게 보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물론 지금 어떤 동력이 지금 떨어져서 그런지 네. 지금 현 정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방안들이 너무 슬로우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속도감이라든지 네. 실효성 부분에서 의문을 좀 가져주신 거고요. 자, 다음 자료도 보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네. 무주택자 LTV 50% 완화. 네. 50%로 지금 네. 완화. 얘는 이제 비규제 지역 70%, 규제 지역 20에서 50%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LTV를 주택 가격에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겠다.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10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거는 사실 무주택자 1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게 네네. 최소한 한 1억 이상 돼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익이 되는 거지. 실제로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뭔가 이렇게저렇게 푸는 그런 정책 방향이 좀 새롭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협의를 통해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한다.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언급도 있네요. 네. 아까 5가지 뉴스에도 보면 재건축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얘기는 요즘 뉴스에서 좀 항상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항상 좀 있나 봐요, 요즘에. 그렇죠. 네. 나도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규제가 많이 풀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죠. 네. 하고
정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슬로우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준다가 아니고 그렇죠. 항상 좀 시장 원리 맞게끔 시장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지금 금리 인가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이 무주택 1주택자들이 그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과연 부담스럽죠. 이걸 과연 대출받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부 실효성 전혀 없는 그런 대책들만 내놓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에서 시장을 살리려면 좀 과감하게 공격적인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 풀어주는 이 대책들 어떻게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지 부디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새롭게 나오는 부동산 뉴스들 가지고 바로 보기 해볼 거고요. 다음은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세세하게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나 개별적인 고민 저희가 듣고 부디의 의견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사연 접수 방법 다 알고 계시죠?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여러분 편한 방법 다 열려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셔서 전화 주셨는데 어떤 점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지금 현재 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우 미래사랑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네. 네,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보유할 만큼의 미래 가치가 있는 건지 매도하는 게 나은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가격이 하락한다. 고민이 좀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여기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세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전세를 주고 계시면서 보유한 지는 오래되셨어요. 4년 정도 보유 있고요.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점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그럼에도 좀 버티고 보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인가가 여러모로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디가 지금 지도 보고 계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지금 여기 서교동 미래 사랑 아파트 여기 있는데요. 네. 입지는 뭐 망원역도 뭐 도보로 갈 수 있고 홍대 입구역도 갈 수 있고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예, 입지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위에 뭐 홍익 4대 여자 고등학교도 있고 주변에 없는 게 없이 다 괜찮은 곳입니다. 입지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요. 망원역, 홍대 입구역.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네. 예, 주상복합 아파트로 한 15년 된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거는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파트가 오래되면은 재건축이라는 걸 하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단 지금 재건축을 한 사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주상복합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후가 되는데 특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동짜리로 알고 있는데, 한 300세대, 좀 넘는, 그런 규모인데, 이쪽 라인은 전부 다 어떤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아니고, 이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빌라들도 주변에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가격이 이 투자의 목적이시잖아요. 네. 예, 투자의 목적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미래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려면 이게 결국은 주변에 무슨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호재는 없어요. 근데 홍대 입구역에, 여기가 이제 대장 홍대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가 새롭게 철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25년도에 뭐 착공 예정이고 2031년도에 이제 또 준공 예정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재는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는 투자의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셨다면, 투자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사실 올해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있을 큰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돼서 서울의 재개발들 뭐 여기저기 진행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여기를 빠져나오셔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재개발 지역 쪽으로 뭔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재개발 가능한 곳.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들이 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면, 같이 또 이 아파트도 껴서 할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 아니고,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고, 살기도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 근데 여기를 혹시 몇 년 전에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입지가 좋아서 예, 입지는 좋죠. 네, 갭 투자한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입지는 너무 좋지만 가격 상승 여력이 아마 여태까지 오른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안 올랐을 거예요. 올랐어도. 예, 그래서 여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고, 내가 거주를 한다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투자의 목적이라면 좀 갈아타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지금 갈아타기 할 것은 이 서울 도심 중심 지역에 이 재개발, 뭐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역세권에 가까운 역세권 개발이든 이런 쪽으로 빨리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시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네, 좀 해결이 되셨어요? 구독자님? 네,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입지는 너무 좋대요. 입지는 너무 좋은데, 이제 특성상 좀 가격 상승에 아쉬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혹시 네. 추천해 주실 물건이 있는지 혹시. 예, 만약에 네. 방향을 확실히 잡으셔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오세요. 그럼 제가 물건을 추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입지가 너무 좋은데, 어쨌든 입지가 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또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주변 지역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뭔가 생기는 지역이냐. 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부 이제 재개발이 화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대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또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우리 부디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전화, 이메일, 네이버 폼 이용해서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연을 또 읽어드릴게요.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 도와드리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현재 저는 신당 5동 쪽에 실거주를 한 지 5년이 되어가고 부동산에 관심 없이 보내다가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된 걸 최근에 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갑자기 많이 올랐더라고요. 고민인 게 이렇게 호재가 있을 때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갈 만큼 좋은 곳인지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신당 5동 쪽에 실거주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5년이 되셨는데, 이제 그 지역이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된 걸 이제 아셨나봐요. 예. 보통은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이제 아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호재가 있을 때 그러면 팔고, 소위 조금 더 상급지로 가볼까? 아니면 여기를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걸까? 진짜 고민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중구잖아요. 네. 중구 신당동.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신당동은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중구라는 건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서울에. 예, 서울에 딱 가운데에 붙어 있는, 거기에 대표적인 중구의 주거 지역이 신당동이거든요. 네. 중구는 뭐 명동도 그렇고 충무로 이게 다 중구거든요. 그렇죠. 상업 지역들이 많아서 사실 네. 주거 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작아요. 작은데 그 바로 주거 지역이 바로 신당동이거든요. 근데 신당동은 대체적으로 그 낡은 동네예요.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아파트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네. 지금 많이 세워졌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당동은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예전부터 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많았지만은 사실 잘 쉽게 되지가 않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신당동이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이제 개발을 하려고. 왜냐면은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그 낡은 동네가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오동은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여기가 사실은 1차 후보지라고 하는데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신당 19역이라 그래서 여기 19역이거든요. 여기 유명한 구역입니다. 신당역 초역세권의 19역인데 여기는 뭐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또 하려고 해도 또 안 됐고 지금 이제 다시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위를 묶여서 결국 진행을 할 겁니다.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 동화 약사이츠 이쪽 라인으로는 뭐 공공 재개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바뀔지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거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공공 재개발 진행하고 있고 이 청구역 이쪽도 밑에도 여기 이제 8구역이에요. 네. 8구역. 지금 주변이 다 진행하고 있어요. 재개발들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데 특히 이 5동 신당역 쪽이 이 5동의 이 모아타운은 이미 여기는 확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 1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긴 처음에 이제 지정을 한 데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로 지정을 했다가 바꿔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1월 20일로 올해 1월 20일로 이미 네네.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 1월 20일 전에 건축 허가가 난 것들까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들어갈 수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진행을 뭐 이렇게 특별히 지금 팍팍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도 어쨌든 좀 슬슬 이제 시동을 지금 걸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본 계획 만들고 이런 지금 과정행 중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아타운이에요. 그 여기도 크게 3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워낙 뛰어납니다. 예, 사업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이 중심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 주도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이 취득세가 지금 막 2주택이면 8%고 3주택이면 12%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축을 구입을 하세요.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공사하고 있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사해서 아직 그 등기가 안 난 것들은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취득세가 85% 감면이 되거든요. 감면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미 신축을 지금 짓고 있는 데들은 권리산정 기준일 올해 1월 20일 이미 다 지난 거예요. 건축 허가가 났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축을 사서 전세를 놓으면 투자금도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데 저쪽 외곽 지역들 빼고는 2억 이상, 2억 미만 이하짜리가 없어요. 2억 미만짜리가. 근데 여기는 1억 6, 7천이면 충분히 실투자금 전세 끼고 1억 6, 7천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신축.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2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지, 이걸 지금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사실 구입을 해야 되는 네. 입장인데, 이걸 매도한다는 거는 완전히 방향을 까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청 잘 하셨네요. 네. 일단 중심 지역에 사업성도 좋고 하고 있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 조금 관심이 이제 다른 지역에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요거를 조금 더 오르고 결실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워낙에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타운이라든지 주변에 개발 지역들이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도, 그러니까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궁금하실 테지만 들어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
이런 분들도 전화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아타운도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할 테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네이버 폼으로도 신청해 주세요. 또 세미나도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세미나도 많이 신청해서 참여해 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찾아뵙고 상담해야 하는데 지방에 멀리 있어서 먼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 제가 역세권 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말씀해주신 성동구 용답동을 한 달 정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당장 계약하면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곳들과 현재 알아본 전세 시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곳들만 추천해 주기에 걱정돼서 아직 매수를 못했는데 그래도 매수하는 게 나은 건지 혹시 추천해 주실 게 남아있는지도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용답동 관심 있으셔서 일단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찜찜하신 것 같거든요. 당장 계약하자 뭐 이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잡은 곳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여기 용답동은 뭐 음. 성동구잖아요. 네. 그래서 마용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용답동이 사실은 여기가 용답동이 이쪽이 용답동입니다. 여기가 용답동인데 답심리역하고 용담역하고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안쪽이 다 역세권인데 지금 이쪽과 이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1구역이라고 하고 2구역이라고 가칭합니다. 이게 지금 뭘 진행하고 있냐면은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역세권 개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세권 개발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거든요. 구역이 지정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신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권리산정 기준에 걸릴 리가 없거든요. 신축을 해도 뭐 아무리 해도 한 8개월, 7, 8개월이면 져질 거니까 그 이후에 구역 지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신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들이 많으니까 뭐 가격을 깎아준다 그러고 그렇게 막 전세가를 높게 얘기해서 실투자금을 작게. 근데 나중에 전세가를 높게 얘기해가지고 실투자금을 작게 이렇게 투자하게끔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기거든요. 전세를 못 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여기 뭐 청계천이 있고 청계천 바로 옆이고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성동구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에 이렇게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죠 지금. 이게 GS인가요? GS에서 짓나? 여기 아파트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에요. 펜스 쳐놓고. 여기 똑같은 곳인데 지금 하나씩 여기부터 좀 바뀌어가는 거죠. 이쪽부터 바뀌어가는데 이쪽이 다 바뀌면 가치는 커질 거예요. 성동구고 바로 초역세권이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도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1구역과 2구역이 있는데 일단은 2구역보다는 저는 1구역을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이 답심리역하고도 가깝고 이쪽이 좀 더 규모도 크고 좀 더 활성화가 돼 있어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1구역을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축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노후도가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예, 그래서 신축 어느 정도 들어와 봐야 노후도 60%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60%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단지 이제 가격, 뭐 지금 어쨌든 짓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안 짓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안 짓고 있으면서 뭐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 이런 네. 것들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리고 뭐 계약하면 가격 깎아주겠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건 좀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를 맞출 때 여기서 좀 더 가깝거나 하면 세가 좀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입지를 똑같은 재개발 지역이지만 그런 입지도 봐가면서 그래야지 내 투자금이 좀 더 작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 2억 중반이면은 전 충분히
일구역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물론 그 물건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곳에 투자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저는 찬성이고요. 그 대신 구입을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좀 더 믿을 수,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그냥 뭐 가격 무조건 싸고 이렇게 거래가 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뭐 들어가면 괜찮다고 보여져요. 여기는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총회도 하고 그래서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망을 봐서는 찬성이지만, 적극적인 찬성이지만, 지금 사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곳들만 추천을 해준다. 요런 집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 네. 네. 라는 말씀이시니까, 어쨌든 요 지역은 괜찮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 좀 더 알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한번 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이고요. 11월 17일 이렇게 양일입니다. 모두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 장소는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연에 보면은 뭐 이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로 뜨겁구나 관심이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재개발 선정지 그리고 재개발 예정지 소액 투자 방법과 전망을 아예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파헤쳐 볼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이 시간이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 상담을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직접 강의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강의하고 저희 전문가들도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을 실제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해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인 거하고 실제로 틀린 점들 그런 것들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그리고 또 물건까지 필요하다면 물건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와닿네요.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른 부분이 네. 많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재개발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좀 강조해 주신 재개발 해본 전문가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상담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당일 일정 변동이나 상황으로 세미나가 1대1 상담으로 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전화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도와드렸습니다. 자, 날씨도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 이제 겨울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 아까운 가을을 또 만끽하는 주말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마음과 몸과 모두 건강하게 관리 잘 하시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한정훈의 부동산 DJ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인사드리죠.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